자, 25학년도 고2 3월 합평 27번부터 30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출제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학기술 지문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 지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도 이거 지금 읽으면서 출제 포인트를 되게 많이 잡았어요. 출제 포인트만 되게 많이. 그러니까 내신이니까 이렇게 조금 제가 잡아봤고 조금 찬찬히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에 얘들아, 읽기 전에 조금은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조금 독해를 먼저 하시고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시면서 영상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갈 겁니다. 왜?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출제 포인트를 다 짚어드리면서 할 겁니다. 가볼게. 자, 열 펌프는 물 펌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것처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는 장치를 말한다. 잘 들어. 물 펌프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운반을 해. 근데 열 펌프도 물 펌프와 비슷하게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을 하는 거야. 알겠니? 물론 원리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열 펌프는 곧 저온에서 고온으로 운반하는 걸 뜻해. 열 펌프는 일반적인 냉방 혹은 난방 장치와 달리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하다. 잘 들어. 일반적인 냉방, 난방 같은 경우에는, 난방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냉방만 가능하겠지. 얘는 난방만 가능하겠지. 하지만 열 펌프는 냉난방 둘 다 가능한 거야. 그럼 잘 봐. 냉방과 난방도 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냉방은 하나밖에 못하고 난방도 하나밖에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펌프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야, 이거 진짜 문제를 꼬겠다고 작정하면 정말 많이 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열 펌프에서는 작동 유체인 냉매. 자, 열 펌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냉매가 필요해. 그 냉매가 증발, 압축, 응축, 팽창으로 들어갈 수 있어. 자, 좀 보면서 합시다. 이루어진 순환 공정,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도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 순환 공정을 냉매의 사이클이라고 한다. 한 사이클은 증압, 응팽이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증압, 응팽, 증압, 응팽으로 계속 도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냉매라고 하는 건 이게 액체와 기체를 전체를 말하는 것을 냉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얘가 반복이 되니까 그 반복 사이클에 관해서 뭐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가보자. 이 냉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처음에는 증발 얘기할 거야. 냉매가 증발기에 유입이 되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열 펌프에서 냉매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입되면 냉매는 지열, 땅열, 공장의 폐열, 쓰지 않는 열 등 저온의 열원에서, 자, 저온의 열원에서 잘 들어라. 증방기에 달려있는 열교환기를 통해 흡수하며 기체로 증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열과 폐열은 저온으로 보는 거겠죠. 저온의 열원, 열원이라고 하는 거는 열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증발기에 달려있는 열 교환기에서 열을 흡수하는데, 잘 봐. 저온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
아까 내가 냉매라고 하는 건 기체랑 액체를 통칭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그리 높은 열은 아닌가 봐. 저온의 열원에서 어쨌든 열을 흡수를 하니까 기체로 증발을 해.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그 기체로 된 냉매는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이 됩니다. 오케이? 이때 냉매 기체를 압축기에서 압축을 하려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대. 투입해야 된다. 냉매 기체를 압축하기 위해선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냉매 기체가 압축이 되면 매우 높은 온도와 큰 압력을 갖게 돼. 압축의 결과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져. 이후 자, 압축 얘기했으니까 응축 얘기할 거야. 냉매는 응축기로 유입돼요. 자, 응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응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축기로 유입이 돼요. 그 응축기에 달려있는 열교환기, 잘 봐, 열교환기 여기도 있었지. 어디 있었니? 증발기에도 열교환기가 있었고 응축기에도 열교환기가 있었어. 통에 고온의 열원인 실내로 열을 방출해. 잘 들어. 앞에 나왔던 지열과 공장의 표현은 저온의 열원이었어. 근데 실내는 고온의 열원이야. 그 실내로 높은 온도와 큰 압력을 방출해. 그 결과 방출을 하고 나면 온도가 떨어지고 압력도 낮아지겠죠. 그 결과 다시 액체가 된대. 이때 실내로 방출된, 실내에 들어갔겠지. 고온이 열이 난방에 쓰인대. 이해되시죠? 자, 순서를 잘 잡아야 돼. 처음에 열교환기를 통해서 기체로 증발을 합니다. 냉매라고 하는 건 기체랑 액체를 통칭하는 말이야. 어쨌든 기액이 섞여 있다면 기체가 돼. 그리고 다시 압축이 돼. 어쨌든 압축이 되었을 때 뭐가 필요해? 냉매 기체를 압축할 때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 압축이 되고 나면 굉장히 높은 온도와 큰 압력을 갖게 되는데 그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진 상태에서 열교환기를 만나게 되면 어디에 있는 응축기 안에 있는 열교환기를 만나게 되면 실내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 결과 상태가 변해. 뭐로? 액체로 변해. 그러면 이 액체로 변하는데 여기서 방출한 열은 난방에 쓰여. 응축기에서 나온 냉매 무슨 상태? 액체가 된 게 나와. 팽창 밸브를 지나면서 온도와 압력이 또 낮아지겠죠. 당연히 낮아지겠지. 처음에 증발기로 들어갔던 에너지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 증발기로 들어갔던 어딨니? 저온의 양의 에너지를 갖고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 이와 같은 일련의 순환 공정, 증발, 압축, 응축, 팽창이 계속 열펌프 뭐 갖고 있는데 증압, 응팽을 다 하잖아. 냉매한 사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쫀쫀하게 들어가자. 열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역전 밸브. 자, 역전이라고 하는 거는 바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는 밸브는 냉매의 흐름 방향을 역으로 바꿀 수 있대. 잘 봐. 냉매 어떻게 됐었니? 증압 응팽 아니었어? 증압 응팽으로 바꿀 수 있대. 그럼 요렇게 갔는데 어떻게 된대? 요렇게 된대. 잘 봐. 증압 응팽. 역전 밸브가 없다면 증압 응팽, 증압 응팽, 증압 응팽, 증압 응팽이겠죠. 근데 역전 밸브로 바꿔버리면 팽응 압증, 팽응 압증 이렇게 바뀌겠죠. 이때는 난방 목적으로 쓰였던 응축기가 증발기로 작동을 한대요. 증발기가 응축기의 역할을 한대. 증발기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앞에서 뭐라고 나왔었죠? 기체로 증발을 시키는 게 증발기였고 압축을 시키는 게 압축기였죠. 자, 증발기가 응축기가 증발기고 증발기가 응축기고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었지 어차피 하는 역할은 그냥 순서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치의 기능도 반대로 되는 거겠지. 따라서 역전 밸브를 통해 냉매의 흐름을 역으로 바꾸면 난방 목적으로 쓰였던 실내 응축기가
냉방을 위한 증발기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열 펌프는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합니다. 잘 봐. 첫 번째 지문에서 열 펌프는 일반적인 냉방 혹은 난방 장치와 달리 냉난방 모두 가능하다.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뭔데요? 역전 밸브. 역전 밸브가 있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열 펌프의 성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앞에 게 제일 중요해. 앞에 게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열 펌프는 저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 에너지. 잘 봐. 저온에서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냐? 맞니? 압축 과정에서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압축이 된다고 했잖아. 이 두 가지 에너지의 합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난방에 씁니다. 난방에. 따라서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 이를 수행하고 나머지 열을 저온 열원으로 방출하는 열기관의 성능 평가 지수인 열 효율로는 성능을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왠지 얘기해 줄게. 야, 저온의 열원에서 열 에너지 받는 거야. 뭐는 열 펌프는. 근데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받는 열 효율. 그리고 저온 열원으로 방출. 근데 아까 뭐랬어요? 고온 실내로 방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니까. 야, 똑같은 걸로 기존에 있는 걸로 얘 표현할 수 없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 대비 수행한 일이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 대비 수행한 일이다. 근데 열 펌프는 뭔데요? 저온의 열에서 받았잖아. 이와 달리 열 펌프는 안 되니까 애초에 그 구성 자체 또는 뭐 원리 원칙이 다른 원칙이라고 표현보다는 원리 또는 뭐 작동 방식, 운영 방식이 다르니까 성적 계수라는 성능 평가 지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뒷지문에는 성적 계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열 펌프의 성적 계수는 고온 열원에 열을 방출하는 부분인 고온부의 성적 계수와 저온에서 열을 흡수하는 부분인 저온부의 성적 계수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된다. 뭐랑 비슷해? 얘 냉난방 둘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 냉방일 때 난방일 때 이 얘기하는 거겠죠. COPH는 고온부의 성적 계수야. 고온이야.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된 열의 양이다.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거 난방이겠죠. 난방이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탁탁탁 정리가 돼야 돼 얘들아. 지금 잘 봐. 난방 가능했고 냉방 가능했어. 지금 냉방 얘기, 난방 얘기, 냉방 얘기, 난방 얘기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나오겠니? 끄집어내, 잘라, 둘을 구분해가지고 난방, 냉방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학습하면 되시겠다. 반면 COPC 뭐니? COPC 저온.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 에너지당 저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 뭡니까 이거? 냉방이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그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잘 봐.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고체에서 액체로 뭐 될 수는 있지만 전체 양은 보존이 돼. 에너지 총합은 하나란 말이야. 똑같다는 말이야. 따라서 열 펌프의 냉매가 한 사이클을 순환할 때 아까 뭐였죠? 증압응팽을 할 때 저온의 열원에서 열 펌프로 공급된 열 압축기에 투입한 전기 에너지의 합은 고온으로 전달한 열의 양이 된다. 잘 봐. 난방으로 돌렸을 때나 냉방으로 돌렸을 때나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에너지의 양, 열의 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관계식에서 양변을 투입된 전기 에너지의 양으로 나누면 COPH는 COPC의 플러스 1이다. 반대로 COPC는 COPC의 플러스 1 아닐까? 이러한 관계는 COPC와 COPC 중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바뀐다. 그렇지. 즉슨 우린 이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열 펌프의 성적 계수를 향상하기 위해 당연히 성적 계수가 향상되면은 뭐도 될까? 성능도 좋아지겠지. 복잡한 구조의 열 펌프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즉슨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열 펌프의 난방 성능과 열 펌프 갖고 있는 냉방 성능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겠고. 복잡한 구조의 열 펌프도 자 밑줄 본질적으로 그럼 잘 봐. 열 펌프는 일반적인 냉방 난방 장치와 달리 둘 다 가능해야 돼. 뭐 때문에? 뭐가 있으니까? 역전 밸브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개발되고 아무리 근본적으로 막 다 바뀌어도 본질적으로는 위의 원리 비례하고요. 전체 에너지 총합은 같다고. 열 펌프는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폐열, 사용하지 않는 열을 사용할 수 있어. 화석 연료 고갈에 따른 뭐 석유 같은 석탄 같은 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도움이 되는 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주목받고 있다, 또는 뭐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뜯어서 보니까 그리 어렵진 않았으나 쌤은 개인적으로 이 파트에서 문제가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제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애들한테 인지착오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주착오 문제부터 되게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조금 명심하시고자 그냥 듣지 마. 내 영상 그냥 무작정 듣지 마. 듣는 게 아니야. 읽어보고 최대한 납득 이해하시면서 노력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보는 거를 추천을 조금 드릴게요. 또는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한 세트 하면 쭉 다 풀어보고 나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